여기서 조금 와닿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지금 내가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제일 최신형이죠. 그런데 금액이 조금 싸다 그래서 아이폰 13이나 아이폰 14를 구매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은 CPU나 그래픽카드의 높은 퍼포먼스가 구매의 기준이 될 것이고, 사진이나 영상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높은 사양의 굉장히 색감이 좋은 모니터가 본인의 구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 용도에 딱 맞춰서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한글, 엑셀, PPT 정도 작업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넷플릭스 정도 볼 거고 뭐 휴대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노트북 구매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노트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하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걸 찾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자기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CPU랑 그래픽카드 모니터를 딱 고르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 딱 이 50%에 맞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레노버 슬림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 제품입니다. 상세 모델명은 아이디어 패드 슬림5 14 IMH 울트라 5입니다. CPU는 인텔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울트라 5 125H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X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인 7467MHz를 사용하고요. 16기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장은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내장 그래픽은 이번 인텔 메테오 레이크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부분이죠. 인텔 아크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SSD도 PCI Express 4.0 규격의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1920에 1200 해상도의 16대 10 비율의 14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sRGB 100%의 색전율을 가지고 있고 최대 밝기 300니트로 동급 제품들 중에서는 높은 사양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클라우드 그레이로 약간 밝은 톤의 회색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바디는 전체가 메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7WC를 가지고 있고 무선 랜도 와이파이 6E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1.46kg으로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는 동급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AS는 2년 무상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고객 과실에 대한 파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5만 9천원입니다. 사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울트라 5 125H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LPDDR5X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죠. 7467MHz의 16기가를 온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SSD도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기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인텔 i5급 정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i5, i7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코어 울트라 5, 코어 울트라 7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아키텍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인데 물리적인 아키텍처만 바뀐 게 아니라 성능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CPU 성능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싱글코어는 1682점, 멀티코어는 1193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CPU의 성능은 이렇게 숫자만 탁 던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구나 라고 체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전 세대 제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13세대 게이밍 제품을 제외하고는 가장 주력이었던 i7 1360P의 성능이랑 비교를 해봐도 시네벤치의 멀티코어 성능도 앞서고 킥벤치 6에서 멀티코어 성능도 코어 울트라 5 125H가 2%에서 1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i7 1360P로 P 버전이고 14세대 같은 경우는 125H로 H 버전인데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좀 페어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고성능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수준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휴대용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뭐 삼성 갤럭시 북이나 LG 그램이나 이런 거를 사려고 보는데 신제품 나왔는 것도 이거 너무 가격이 좀 사악하단 말이죠. 비싸니까 그냥 한 세대 지난 제품이라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걸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 비교하는 거예요. i7 13세대가 지금 나와 있는 코어 울트라 5보다 금액대가 비쌉니다. 그런데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성능이 못한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와닿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지금 내가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제일 최신형이죠. 그런데 금액이 조금 싸다 그래서 아이폰 13이나 아이폰 14를 구매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더 비싼 13세대나 12세대 제품 i7을 왜 사냐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잘 모르니까 판매자가 정확히 그 부분의 성능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하지 말고 14세대 최신형이 성능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울트라 5가 실제로 옛날 i7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제품 내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쿨링팬이 진짜 큰 애였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쿨링팬이 상당히 크고 튼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가리고 있는 제런 테이프를 제거하면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CPU에 붙어있는 히트파이프도 2열로 되어 있고 쿨링팬이랑 바로 접촉하는 면적도 상당히 넓어서 쿨링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쿨러의 블레이드도 상당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해도 여타 제품들에 비해서 소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슬림형이지만 발열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이고요. SSD의 경우는 기본 512기가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2242 사이즈로 조금 작습니다.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요거를 제거하고 2280 사이즈의 풀사이즈 제품으로 장착도 가능한 게 사실 확장성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X로 메인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 위에 이렇게 쿨링 패드가 덧대져 있는 것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무선 랜카드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 제품인 인텔 AX211 NGW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부분도 이렇게 실드 처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칭찬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거의 절반 정도 면적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57W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레노버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니터 액정이 다른 동급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스펙이 많이 딸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모니터 스펙이 낮은 제품을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레노버 제품들은 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 여타 브랜드 제품들보다 모니터 스펙이 더 높습니다. 화질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영상을 보면 모니터의 기본적인 색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구분이 명확해서 전반적으로 색의 정확도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석의 표현도 아주 또렷했고요. 구분이 명확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수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의 스펙을 체크해 봤을 때 sRGB 100%, NTSC 78%, 어도비 RGB 82%, DCI P3 85%의 색전율을 가지고 있고 평균 밝기는 323.3니트를 가지고 있고요. 델타 E 값은 0.7로 아주 높은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분들을 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사용을 해보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인디자인 정도 쓰시는 분들,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포토샵을 한 중급 정도 수준 사용을 하신다 하는 분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4K 영상이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사실 뭐 별 불편 없이 그냥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고 또 휴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품의 외형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슬림 5는 전체 바디가 메탈로 되어 있어서 동일 사이즈의 여타 제품들보다는 슬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캡도 바디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을 사용하면서 시인성을 높였고요. 키보드 백라이트도 화이트로 들어와서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을 쭉 살펴봤을 때 빌드 퀄리티라든지 제품의 외관 그리고 내부 구성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지 않고, 이 제품은 제가 이게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포인트를 딱 잡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트북을 제가 판매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사실 특정이 높은 스펙의 게이밍 제품이나 아니면 아예 낮은 사무용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딱 이 정도 스펙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딱 이 정도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그냥 크게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양 좋은 거 조금 오래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삼성 갤럭시북이나 LG 그램 막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서 퍼포먼스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은 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가격대, 성능비, 그리고 화질 이런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